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폴리TV의 서영욱이고요. 김종희입니다. 네, 원래 풋볼리스트 기자인데 오늘은 마블 덕후로 제가 긴급 초빙을 했습니다. 어벤져스가 뭐 거의 하루에 100만 명씩 지금 이 엔드게임 보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걸 한동안 어벤져스 시리즈 보면서도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가 좀 약간 리더격이긴 해도 비중이 그렇게 그들이 아주 집중이 돼 있다는 생각을 그냥 안 하고 봤거든요. 별 생각 없이. 그런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를 딱 보니까 확실하게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그 리더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는데 나중에 이렇게 주변에 마블을 꾸준히 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언맨이 이 마블 시리즈 MCU에서 갖는 영향력이나 이게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뭐 영화 안에서나 밖에서나. 네. 네. 뭐 어떤가요? 11년 마블 11년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혹은 아이언맨의 관계 뭐 이런 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 이제 아이언맨이 그러니까 토니 스타크가 남기고 간 딸한테 아이언맨의 그 경호원이었던 해피오건이 니네 아빠가 치즈버거를 좋아했다고 너도 치즈버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우가 존 파브로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아이언맨 영화의 감독이죠. 근데 치즈버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실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되게 잘 나가는 연기 천재였다가 30대 정도에 마약 중독으로 커리어가 완전 고꾸라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갱생을 하게 된 계기가 버거킹 치즈버거래요. 아, 광고? 버거킹 치즈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맛이 안 느껴져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때 충격을 받고 그 리헵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돼서 이 사람이 갱생을 하고 소름인데 이건. 갱생한 다음에 그 데이비드 핀처 영화 뭡니까? 아무튼 그런데 조연으로 좀 나오다가 이제 아이언맨으로 주연으로 나오면서 다시금 주연급 배우로 거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언맨 1편에서도 치즈버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치즈버거 얘기 자체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의 어떤 자기 반영적인 면을 배우의 실제 역사를 이제 캐릭터에 담은 건데 보면은 토니 스타크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거의 뭐 메소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도 아니고 이 배우의 실제 약간 방탐했던 삶 같은 게 이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 같은 느낌을 확실히 주는 연기 같지 않은. 그리고 이제 뻔한 히어로 영화인데 토니 스타크의 캐릭터가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거 하나가 그 영화의 특이한 점이고 그 영화의 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캐릭터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까지 11년을 끌어온 거기 때문에 이 시리즈 전체가 어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개인한테 빚지는 게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큰 줄기가 있다면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의 편집증이죠.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처럼 되게 이상적으로 나는 이 세계를 구해야 돼. 우리 동료도 함께 구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게 뻔한 말만 계속 반복하는 캐릭터가 아니고 내가 이 세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나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모두를 구원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이런 편집증 때문에 계속 악몽을 꾸고 그것 때문에 약간 정신병 비슷한 증세를 겪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가 쭉 겪어온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에이즈 오브 울트론에서 실수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빌워에서 다른 캐릭터랑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국에는 이제 그 편집증으로 끌어온 이 11년이 이제 그 캐릭터가 자기 자신을 이제 희생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관통하는 어떤 테마는 이제 그 캐릭터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MCU의 첫 작품이 아이언맨이 성공해서뿐만 아니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토니 스타크 혹은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이 스토리 전체를 좀 이끌고 간 느낌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거 보면 로봇 같고 나는 그쵸, 인간 같지 않고 어떤 그런 희노애락이 없는 뭐 그런 캐릭터인데 토니 스타크의 어떤 그런 결점이나 혹은 장점이 다른 스토리들을 파생시켜주는 역할도 좀 했던 것 같고 듣고 보니까 솔로 영화를 봐도 아이언맨 영화는 토니 스타크라는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나 이런 걸 캐릭터 자체 얘기를 다루는데 캡틴 아메리카 얘기는 이제 퍼스트 어벤져 이후에는 그 캐릭터의 내면을 가지고 할 게 없어요. 내면은 완벽하니까 그 약을 맞잖아요. 첫 번째 영화에서 그 영화에 나오죠. 그 약을 맞으면 그 배우가 스탠리 투치가 연기한 그 박사가 그 약을 맞으면 힘만 세지는 게 아니고 심성까지 원래 있던 방향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네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으면은 극단적으로 착해진다. 그래서 그 약을 맞은 다음에 캡틴 아메리카는 뻔한 캐릭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의의 사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딜레마를 주는 요인, 친구이면서 전범이 있다면 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혹은 뭐 네가 믿고 있던 조직이 붕괴될 때 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뻔한 영웅담이 아니고 그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웅이 내면적으로 이제 토니 스타크처럼 문제를 안고 있고 그 정의로운 마음에 접근하는 방식이 이렇게 좀 정신병적일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런 데서 이제 쭉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캐릭터들은 물론 상대적으로 그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덜 할애됐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정말 뭐 모든 지능도 갖추고 재력도 갖추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있는 캐릭터가 많은 결정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뭔가 이끌어 나갔던 게 이 MCU의 첫 번째 어떤 핵심적인 요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쵸. 네, 저는 아이언맨에 대해서 별로 그런 아이언맨이 제일 재밌지 뭐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아까 뭐 배트맨, 슈퍼맨 얘기하시는데 DC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재미가 없는 건가? 그쵸. 그러니까 원작의 캐릭터를 네. 그 영화판으로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좀 재밌게 잘 버무려야 되는데 그 구도는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슈퍼맨은 완전 고결한 외계인이면서 신 같은 존재. 거기서는 신의 비유처럼 나오죠. 이제 신 같은 존재고. 슈퍼맨하고 배트맨 싸움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서 이번에 나온 네. 얼마 전에 나온 영화처럼 둘이 싸움을 붙이려면 슈퍼맨이 약해지는 원인과 이런 걸 붙이죠. 아무튼 배트맨이 좀 협잡을 하고 네. 그 아이언맨이랑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사실은 비슷한 구도를 비슷하네.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벌써 이제 마블 쪽에서 해버렸으니까 다르게 틀려다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아까 하던 얘기 마무리하면 연기만 봐도 로버트 다니 주니어는 원래 연기 천재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채플린 연기에서 상도 받고. 그래서 보면은 특히 초창기 영화들 보면은 크리스 에반스나 크리스 햄스워스는 완전 초보라서 연기가 이렇게 약간 서툴어요. 이 MCU에서. 네, 그러니까 캐릭터에는 맞지만 이렇게 아주 뛰어난 배우는 아닌데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뛰어난 중견 배우. 첫 번째 영화 나왔을 때 43이었어요. 지금 55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연기도 잘하는 중견 배우가 나머지 배우들을 우산처럼 품어서 데려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영화 봐도 초반에 그 막 우주에서 갓 구출해서 돌아왔을 때 앙상한 몸으로 캡틴한테 쏴붙이는 거라든가 그렇죠. 막판에 아이엠 할 때 직전에 표정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연기를 잘한다는 걸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있죠. 네. 말 나온 김에 그걸 한번 잠깐 보면 이 장면인데 이게 첫 장면이죠 거의. 그러니까 그 호크아이 가족 나온 이후에. 네, 그렇죠. 네. 이때도 보면 연기를 굉장히 잘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은 구조가 돼서 구조대로 나는 그 캡틴 마블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캐릭터 아니야? 우주까지 날라와서 막 그렇게 구해내고. 캡틴 마블 영화를 안 보셨군요. 네. 전혀 전사가 모르니까. 되게 센 캐릭터로 나왔죠. 네. 아무튼 이렇게 표류하다가 구조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되게 설득력 있게 연기를 잘 하고 연기력으로도 극 중에서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좀 이 전체적인 이 시리즈를 이끌고 가는 인물이었다는 거. 또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의 어떤 종말을 통해서 한 시대가 끝이 나는 이게 이제 이 엔드게임의 어떤 전체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팬이 봤을 때랑 팬이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짧은 장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서 기억을 좀 되짚어 봤는데 그 주인공들이 2012년으로 돌아갔다가 그 캡이랑 아이언맨이랑 둘만 1970년대로 한 번 더 가잖아요. 거기에 그 이제까지 나온 자기네 영화나 원작에 대한 어떤 오마주 같은 게 그 짧은 장면이 얼마큼 박혀 있냐면 일단 걔네가 간 그 공간 자체가 퍼스트 어벤져랑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이어서 세 번째 나온 곳. 그 군부대. 시였고 윈터 솔저에서 저기가 내가 만들어진 곳이라고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알아보고 벙커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영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스탠리 카메오가 그 부분에서 나왔고 스탠리 그때 지나갔죠. 그리고 행크 핌 역할에 마이클 더글라스가 카메오로 나왔고 젊은 얼굴로 약간 이렇게 치장이 돼서 그리고 마이클 더글라스의 그 책상에 그 은색 헬멧 같은 거 있는데 그게 원작 만화에 나오는 앤트맨 헬멧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반갑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패기 카터가 통화할 때 그 캡이 아련한 눈빛으로 보고 유리감에서 통화할 때 불의독 요원이 뭐 번개 속에서 실종도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캡틴 브리튼이라는 아직 영화에 안 나온 만화에 있는 캐릭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슬쩍 흘린 거거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하워드 스타크를 데리러 온 그 집안의 집사가 자비스인데 목소리. 그 자비스 목소리는 영화에서는 처음부터 폴 베타니가 했는데 패기 카터가 주인공인 에이전트 카터 드라마에 자비스가 나와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그러니까
MCU에서는 아니었고 MCU죠. MCU의 드라마도 일부인데, MCU라고 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드라마인데 MCU에 속한 드라마가 있고 아닌 드라마가 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똑같은 페이 카터가 나와서, 여기 있어요. 에이전트 카터 미드 배우도 나오네요. 네, 제임스. 그쵸. 메이드에 나와서 윈스민님. 그 패기 카터와 둘이 콤비로 모험을 했던 사람인데, 네. 이게 그동안 MCU에 속한 드라마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나온 캐릭터가 영화에 나온 거가 최초예요. 그래서 약간 이것까지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피니티 사가를 닫으면서 그동안 드라마에 나온 배우를 카메오로라도 영화에 올려보낸 적이 없었는데 한 명 올려보낸 거죠, 드디어. 뭐 그렇기도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지난 11년 등하면서 드라마도 끼워주는구나 이러면서 드라마까지 본 사람들은 또 반가워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돌을 찾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거를 풀어내기 위한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둘이 같이 시간 여행을 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쵸. 난 네. 처음에 아니 왜 저렇게 대장들이 같이 가지? 뭐 이런 생각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뭐 그 의도가 있죠. 네. 왜냐면 과거로 갔어야 토니는 아빠인 하워드 스타크를 만나고 네. 이제 캡은 패기를 만나니까. 축구 기자 저분 최소 마블 박사. 축구 기자 말고 마블 유튜버로 전향을. 마블 네. 유튜브도 돈 많이 벌더라고요. 폴리스트 김정용 기자입니다. 네. 하여튼 김정용 기자의 마블 덕력 덕분에 오늘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축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